건물 하나 올라가는 것 같은데. 상위권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문화기획자들을 암스테르담하고 로테르담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랑 이제 같이 그걸 이제 떠올리시면서 이 장소를 보셨대요.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많은 준비를 이렇게 차곡차곡 해오시고 계신다고 아주 인상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그 궁금한 것은 그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젊은 인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계시는 부분들도 이제 보이신데요. 근데 그 젊은 인재들이 이제 여기 또 이 테이블에도 앉아 계시는 이제 전작에 그 참여를 하시는 그 젊은 인재들을 어떻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들의 생각이 상당히 궁금하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시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을 조직적으로 해서 운영하시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좋은 지금 그 프로세스와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 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승자 독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민들 그리고 모든 건 전문가로만 딱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지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을 해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인상적이시다고 또 언급을 해주셨고, 이제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덜란드의 경우에 살짝 말씀을 해주시면 네덜란드의 경우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아무리 어린 10대들도 이제 오너십을 가지고 자기만의 스페이스에 자기만의 오너십을 가지고 딱 차고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들도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현재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시는 건 뭐 그래서 참여의 기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기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젊은이들의 의견이 상당히 궁금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곳 출신이 아닌데 이곳에 정착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곳에 정착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열악했던 것들이 우리가 향유할 수 있고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활동 무대가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기회로 이런 활동 무대들이 이쪽이나 정수장이나 많은 기대들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가에만 머물다가 졸업하고 바로 떠나는 청년들이 거의 95% 이상이 다 그렇게 그냥 이 지역을 떠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자체도 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그 기반 조성을 이곳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청년들이 이곳에 남으려면은 그냥 일자리도 필요하겠지만 문화시설이나 우리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성취감을 가지고 배워 나가면서 당장에 돈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자아 실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방향성에 정수장과 여기 한림재지가 굉장히 적절하게 잘 맞아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곳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뭘 하고 싶으신지.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좀 이제 청년 문화마을 같은 것들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창업 과정을 오랜 기간 7년 넘게 도전해 오면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그 과정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학교에서도 제공받지 못했고 이제 개인적으로 얻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서로 상호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확장이 돼서 좀 더 뭔가 시도해 보려는 청년들이 쉽게 뭔가를 시도할 수 있고 다양한 실패와 경험들을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터전을 또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 도시 중에서 아인트호벤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아인트호벤이라는 도시에 원래 그 필립스 공장이 거기서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필립스 공장이 사실 암스테르담으로 그 헤드쿼터를 옮기면서 공장이 기업이 됐는데 그 지역의 대학들하고 디자인 스쿨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산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 상당히 성공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매년 디자인 페어가 열리고 있고요. 거기에 유럽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조치원이라는 도시가 이제 교통의 요지로서 이제 기능을 했다고 오늘길에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 아인토벤 역시 이제 네덜란드 내에서도 교통의 요지는 유트레흐트라는 도시가 있는데 아인토벤하고 유트레흐트하고 되게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통 편의성을 또 가지고 있는 점에 있어서 근데 이 지역에서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들이 그 아인토벤의 필립스 공장하고 지역 대학, 지역의 디자인 스쿨하고 같이 협업을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랑 유사한 점이 보이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려이자 이제 이렇게 겪으셨던 하나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암스테르담에 있는 웨스트게스 팩토리라는 곳 역시 이제 젊은 문화 사업가들을 위해서 이제 공간이 마련이 됐었는데요. 이제 언제나 논리는 거대 상업 자본이 결국은 어떤 지역이 좀 뜬다 하면 거기 지배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에서 정말 배틀을 해서 정말 전투적으로 그걸 막았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역할이 이제 앞으로도 크시지 않을까. 어디든지 하나 뜬다 하면은 결국 이제 거기는 젊은 애들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 거대 자본 들어와서 그냥 거기를 독식해 버리는 게 뭐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정부가 정말 이 전투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사진을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드리고 싶은 본인께서 이제 공유하고 싶은 한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커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라고 하셔가지고 커먼이라는 개념이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 중에 오스트롬이라고 있어요. 그 오스트롬이라는 그 여자 학자가 커먼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누구도 결국은 공유하는 하나의 자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의 열정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지식 그리고 황 교수님 같은 분들의 어떤 끌고 가시는 힘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냈지만 황 교수님께서 여기서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들이 어떤 여기에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공유하는 체제에서 커먼이라는 개념이 이 도시에 상당히 잘 맞는 것 같다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창의적인 어떤 공간, 도시를 좀 더 이렇게 진보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 커먼이라는 개념이 이 도시에 정말 적합하게 맞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보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 이 도시가 변하려면 그 다이나믹한 것들이 어떻게 공유가 돼서 어떻게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지 그 가치가 이렇게 뿜어나올 수 있는지 그게 결국 그 도시에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서 커먼이라는 거에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열정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직화되실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시고 문화는 좀 드려도 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아주 낮은 수위에서의 공유를 위해서 사실은
플랫폼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 안에서 결국은 이 모델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각 개체들, 각 분파들을 묶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고민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이전에 말씀하신 이제 보호 체제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문화 사업이 아니라 문화 산업 쪽이다 보니까 이것이 자본화됐을 때 어떻게 보호를 해낼 것이냐, 지금 여기서 배양되고 있는 인력들, 청년들, 그 다음에 모델들을 어떻게 보호해낼 것이냐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이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사실 초반부터 이 플랫폼을 협업을 하려고 초기부터 모델을 잡는데 철저한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보호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그것이 좋은 산업 구조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곳이 그냥 배양 기관으로서만 유지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많이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결국은 거버넌스의 문제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버넌스라는 그 정부가 아니라 이제 각각의 이제 섹터들이 모여서 하나의 통합체를 이루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법적으로 누가 어디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도덕적인 측면은 좀 더 강조를 해서 이 정체성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거버넌스를 구성할 때, 암스테르담의 케이스와 아인토벤의 케이스를 예로 들어드리면 그 젊은 문화 사업가들이 재단을 구성을 해서 그들만의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자체적으로 그 지역 운영하도록 운영권을 줬습니다. 물론 거기에 당연히 이제 상업적 논리로 이제 접근한 대기업들도 참여를 안 시킬 수가 없죠. 언제나 참여 안 시킬 수가 없어서 그들이 참여를 시켰고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허용을 했는데 그 제한을 둔 거죠. 단지 그 큰 이제 플레이어들은 시장의 어떤 그런 거대 자본가들은 한 부분만을 참여할 수 있도록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한 겁니다.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거기서 그 자본가들이 뭔가 수익을 냈다. 그럼 그게 거꾸로 지금 그 문화사업가 협의체 쪽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도네이션해서 이제 기여할 수 있도록 한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제 그들만의 이제 범위를 통제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고, 그게 거버넌스라는 하나의 통합체로 딱 이제 정착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라고 제안을 하고 그들의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거나 그 지역을 먹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처음부터 이제 그 거대 자본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데 있어서는 같이 일을 해야 되지만 그들의 범위를 한정시켜놔야 되고, 그들의 역할은 그 궁극적으로는 그 젊은 문화 사업가들한테 기여하는 한에 한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정부가 그런 부분을 규제해야 되는 이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